역사적으로 봤을 때 2월은 항상 좀 좋았었거든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이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장대 조정은 보통 한 달 정도 가거든요. 이 최고점을 언제 다시 뚫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역사적으로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한 일주일 내로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6일 오전 5시 31분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 10시쯤 방송 시작해서 11시 넘어서 끝났었는데, 그 환희가 안 끝났었던 것 같아요. 네, 10만 달러 넘는 거 보고 자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방송을 제가 한 11시 약간 넘어서 종료했던 것 같아요. 11시 한 10분, 20분? 네, 요쯤에 조금 빠지고 나서 요때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새 많은 상승이 있었네요. 꽤 많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한 10만 600달러? 네, 방금 전에 5시 20분쯤에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10만 달러 돌파하는데 알람을 맞춰 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늘 맞춰져 있습니다. 네,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또 올랐구나 하면서 깜짝 놀래서 10만 달러 넘었으니까 또 방송해야겠구나 하고 방송을 지금 켰습니다. 지금은 좀 10만 달러를 훌쩍 돌파했다가 지금 조금 조정받아갖고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어저께 간밤에 나스닥도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18,000대까지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18,000대가 비트코인 뭐 8만 달러대 느낌이에요. 8만 9천까지 빠졌었던 거랑 느낌이 조금 비슷한데, 그리고 나서 19,500까지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나서 계속 조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스닥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좀 많이 올랐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리플도 조금 이제 조정받나 했더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정받고 있네요. 간밤에 한 4,400원대까지 올라갔네요. 리플의 역사상 최고가가 한 4,925원 정도 되거든요. 5,000원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되게 클 테니까 한 아주 조금만이라도 부분 익절해서 원금 회수하면 더 길게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려있는 케이스도 많고, 물론 배 터지게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조금 익절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100% 다 갖고 있는 거랑 90% 갖고 있는 거랑 사실 수익은 큰 차이 없거든요. 하지만 멘탈의 안정감은 좀 차이가 크니까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수익이 크면은 좀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원금 회수를 하는 게 원칙으로 삼으면 좀 투자할 때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는 PPI 발표가 있었죠.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치보다 0.2%나 낮게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절대치 자체가 낮진 않거든요. 이게 좀 어느 순간까지 올라갔다 다시 좀 반전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엄청 올랐다가 뚝 빠졌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다시 하락 반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CPI도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PI도 좀 계속 빠지나 했더니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죠. 또 CPI도 좀 잘 잡혀야 돼요.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하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낮게 잘 잡혀야,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야 금리 인하를 좀 마음 편히 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게 가장 두렵거든요. 요때처럼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9%가 높게 9% 넘게 이렇게 크게 올라갔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엄청 났죠. 이건 뭐 거의 5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막 올려가지고 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아직 인플레이션이 또 막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를 팍팍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또한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CPI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FOMC 회의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올해도 뭐 1월과 3월에 FOMC가 있겠죠. 1월은 거의 동결될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CPI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아마도 3월도 동결로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와치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런트, 네, 현재죠, 현재. 현재랑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게 97%. 뭐 그냥 동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월 30일 오전 4시거든요. 미국 시각으로 1월 29일.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아요. 90%가 넘죠. 그리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25년 3월 19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3월 20일 오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새벽 시간. 여기까지도 동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커런트 보이시죠? 하지만 이때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한 30% 정도 살아있긴 합니다. 먼 미래니까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동결된다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도 다 받은 거잖아요.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러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좀 머니까 3월은 좀 멀잖아요. 그리고 5월달 135월이네요. 1월, 3월, 5월. 5월 달에는 이때는 좀 많이 갈려요. 한 반 정도는 동결될 가능성 보고 있고 반 정도는 금리 인하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월, 5월에 예측치는 전부 다 동결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에 금리 인하 2번 정도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미국에서 금리가 2024년 작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5.5%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9월에 빅컷을 하고 11월에 25bp 내리고 12월에 또 25bp 내려서 현재는 한 4.5% 1% 내렸죠. 100bp 내려서 현재는 4.5%인데 2025년에는 한 원래는 4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1% 정도 이제 2번으로 줄었죠. 2번이 된다면은 여기에서 한 4% 정도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것보다 더 나쁘긴 힘들거든요. 1년 내내 0.5%도 안 내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면 4%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3.75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기대치를 많이 낮추어 놨다. 요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무슨 뜻이냐면 올해 금리 인하가 원래는 4번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2번으로 기대치를 많이 낮췄죠. 기대치를 낮췄는데 실제로는 뭐 한 3번을 하거나 4번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때는 한번 또 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도 많이 오르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뭐 한 이만큼 오르면 비트코인은 한 4나 5 정도 이렇게 한 2-3배 정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비트코인 홀더분들에게는 훨씬 더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CPI를 예측할 순 없죠. 예측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이 예측치랑 얼마나 부합하는지 뭐 우리는 이런 부분만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막 급등해가지고 10만 달러를 찍은 다음에 지금은 조금 조정받고 있죠. 이런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정이 막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또 으악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러면 뭐 좀 더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향성은 뭐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닐까요? 요때 89,000달러 갔을 때가 그냥 최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는 한 1월 21일 한 점심때쯤 될 것 같아요. 요 날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고요. 1월 29일에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30일쯤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FOMC 회의가 있는데 요때는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아요. 요 사이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죠. 1월 24일 날
이때 일본 금리 결정이 있는데 저는 뭐 예측은 못하겠지만 뉴스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동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월은 항상 좀 좋았었거든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도거든요. 네, 지난 사이클의 2월 달인데 1월 달 모습이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네, 1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12월부터 쭉 오르다가 1월 달에 조정을 받았고 2월 달 보세요. 2월 달 엄청나죠, 퍼포먼스가. 2월 말에 조금 조정이 있다가 다시 가긴 하는데 아무튼 요때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네, 2월 달에 퍼포먼스가 2020년에도 상당히 좋았어요. 2023년에도 정확하게 말하면 24년이죠. 이때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23년 말부터 막 강력하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요때 보시면 요때도 조정이 좀 있죠. 요때가 2024년 1월 달에 좀 조정이 있다가 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오르게 됩니다. 이게 2월 달에 오른 거거든요. 2월 달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월 달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정이 꽤 길었어요. 뭐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벌써. 108K 찍은 다음에 79,000달러 찍은 게 한 달 정도 걸렸고, 그 이후로도 뭐 한 2, 3일 정도 더 지났잖아요. 한 달 정도 지금 된 시점으로 보이고요. 불장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불장 때 조정은 보통 한 달 정도 가거든요. 이 최고점을 언제 다시 뚫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역사적으로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때가 최고점 찍을 때가 12월 17일이니까 빠르면 뭐 한 하루 이틀 내에도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 일주일 내로,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예측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월 달에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큰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 많이 오를 거니까 지금 사면 되냐?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 그냥 조금씩만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욕심내면 불장 기간은 사실 되게 짧거든요. 그 동안에 수익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승을 좀 즐기면 되죠. 네, 제가 아침 6시 15분쯤에 고래동 공부 라이브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적어도 3번은 합니다. 일주일에 적으면 3번, 많게는 한 6번, 7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고래동 공부에서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고래동 공부 신청 방법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펜딩에 저희 고래동 공부 사이트가 나옵니다. 현재는 66,000원이고요. 한 달에 66,000원. 대략 한 달에 한 30개 정도의 강의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포스트를 보시면 전체 지금 시작한 지 뭐 며칠 안 됐거든요. 벌써 26개가 웅달님하고 저하고 네, 엄청 라이브 많이 하죠. 네. 좀 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부동산과 주식도 네, 저희가 다루거든요. 전문가들 분들도 초빙을 하고 있고 멤버십 가격이 1월 18일부터는 99,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네, 1월 17일까지 가입하시면 인상 전 가격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계속 인상 전 가격으로 66,000원으로 계속해서 갱신이 되니까 네,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9,000원 인상되기 전에 18일부터 인상됩니다. 18일 0시부터 인상이 되거든요.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계속 3,000불 미만까지 떨어졌었죠. 2,000불 때까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다시 좀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얼마큼 올랐나 그걸 알려주는 차트인데 뭐 사토시 차트라고도 하죠. 계속해서 이거 일봉이거든요. 엄청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때만 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쭉 빠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긴 기간이거든요. 지금 2년 넘게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물론 불장이 오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죠. 이더리움이 달려가면서 이제 알트들이 다 같이 오르는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는 반감기 다음에 요때 연초부터 알트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은 좀 되게 힘이 없고요. 리플이 좀 알트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른 거는 다 해외 차트, 테더 차트인데 리플만은 한국 가격으로 업비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한국에 되게 많거든요. 리플은 요즘 퍼포먼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알트의 큰형님이긴 한데 이더리움의 퍼포먼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좀 아쉽죠. 여러모로 최고점도 지난 시즌 최고점도 못 넘었거든요. 리플은 지난 시즌 최고점의 거의 2배가 됐죠.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아요. 리플이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냐? 가능은 하죠. 근데 이번 사이클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사이클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더리움 시총이 달러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4140억 달러이고요. 그래도 이더리움도 대단히 시총이 크죠. 리플은 1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2배 넘게 올라야 되니까 리플이 이더리움을 단숨에 제끼기는 힘듭니다. 지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또 27%나 올랐고 지금 최근 하루 동안도 11%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좀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2배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여서 이번 사이클에 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다음 사이클이나 그 다음 사이클에는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넘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상위권 코인들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더리움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예리함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더리움은 거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거든요. 3160달러인가 여기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렇게 조롱받을 때가 마지막으로 좀 조정받을 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치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닥이고 앞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솔라나 차트는 좀 비트코인 차트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올라오고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솔라나 차트는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차트보다 더 좋진 않아요. XRP는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알트 중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XRP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현재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지코인도 많이 올라갔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의 장관을 맡으면서 좀 많이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도 좀 그동안 좀 되게 좀 힘들어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10위권 내로 진입을 했죠. 에이다가 원래 되게 강력한 코인이었거든요. 거의 BNB 다음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나 수이 요런 것들도 꽤 많이 올랐어요. 최근 상승이 리플하고 이 스텔라 코인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두 코인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근데 퍼포먼스가 되게 강력하게 나오면 계속 강력하게 나온다기보다는 한 번쯤 조정받았다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올랐을 때 사기보다는 이렇게 좀 조정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최근 2-3일 동안 비트코인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102,000달러에서 89,000달러까지 대단히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가 보면 물론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시장의 모습은 이제 다시 상승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물론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앞으로 상승으로 간다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2월 달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불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 투자하시면서 최근에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는데 잘 지켜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지켜내시면서 좀 수익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6시 15분에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은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Never sell your Bitcoin.